공공기관의 채용은 채용 공고에 모두 답이 있다라고 제가 한 부분이 있거든요. 투명한 채용이기 때문에 가능해. 우리가 채용 일정, 채용 절차, 채용 방법, 세부적인 평가 영역과 점수 매기는 방법들도 다 공개를 하기 때문에 만약에 우리 구독자분들 중에서 공공기관, 공공부문 이런 쪽에 입사 지원을 하려고 한다면 한 대학교 3학년 때부터 준비하면 좀 좋고 지금 졸업했다 하더라도 지금 준비하면 내년 상반기 채용, 하반기 채용도 가능하다. 그런 말씀 드리고 싶어요. 대표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오늘 기분이 어떠신가요? 아주 좋습니다. 덥지 않아서 너무 행복해. 이제 가을이 와서요. 바람도 너무 시원하고 이제 일할 만난다. 네, 오늘은 공공기관 관련 뉴스입니다. 네. 오늘자 기사에 국민권익위원회에서 뭐? 국민권익위원회? 네, 기타 공직유관 단체에도 공공기관에 준한 공정채용 운영 기준을 규정하도록 권고했다고 하는데요. 공공기관은 뭐고 공직유관 단체? 이건 뭐죠? 내가 지금 이 관련된 기업들만 지금 17년째 채용하는데 나도 잘 모르겠다. 네? 우리 일할 때는 다 공공기관, 뭐 공공부문 뭐 이렇게 해가지고 채용 업무를 같이 하는데 이게 인터넷에 들어가서 봐도 공공기관이라고 하는 것들은 좀 명확히 있는 게 있어. 이게 매년 공공기관 지정 해제하면서 공공기관 발표를 한단 말이야. 그때 공공기관이 떨어진 거, 공공기관 지정된 거 해가지고 1년에 평균 한 320개, 330개 정도가 나와. 그 공공기관이 있는 거고 지방에 시설관리공단, 인천도시공사 이런 게 있단 말이야. 그건 지방 공기업이라고 이야기를 해. 그리고 무슨 협회, 무슨 재단 이런 게 있단 말이야. 그러면 그런 것들을 이제 보통 공직유관단체라고도 표현을 하기도 해. 근데 갑자기 공직유관단체도 공정채용해라라고 이야기하면서 공고했다라고 이야기하는데 난 뜬금없이 이 기사가 뜬 것 같은 거야. 왜냐면 2018년도 그때 우리나라에 공공기관 플러스 공직유관단체 다 더했을 때 한 1080개 정도 나왔거든. 그 기업들 대상으로 내가 교육을 했단 말이야. 인사 담당자 교육을. 지금 다 능력중심 채용해라, 블라인드 채용해라 라고 하면서 그 교육을 했단 말이지. 근데 공정채용도 블라인드 채용 그 다음 버전일 뿐인 거지. 근데 왜 갑자기 이 기사가 떴는지 모르겠어. 근데 내가 보니까 내가 잘 들어보지 못했던 기관들도 있더라고. 아마 그런 데서 채용 비리? 이런 게 좀 있었나 봐. 그래서 아마 공정채용 하라고 하는 거 아닌가 생각이 들고 예를 들어서 발전사들 있잖아. 한국나무발전, 동서발전, 뭐 중부발전 이런 데 있잖아. 여기는 뭘 것 같아? 그 분류로 보면 모르겠는데요. 공공기관인데 시장형 공기업이라고 이야기를 해. 그럼 뭐 한국석탄공사라고 또 있어. 여기는 뭐냐면 준시장형 공기업이라고 해. 그리고 서울시설관리공단 이런 게 지방 공기업에 포함되고 뭐 무슨 협회, 엘리베이터 무슨 관련된 협회 이런 게 보면 공직유관단체 이렇게 되는 거지. 그러면 보면은 기타 공공기관이라고 하는 게 있고 시장형 공기업, 준시장형 공기업 이런 것들 다 포함해가지고 공공기관이라 하는데 그 밖의 것들 지방 공기업이라든지 공직유관단체 이것들을 이제 다 공직유관단체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 같아. 인터넷 찾아보면은 무슨 규정들이 있거든? 봐도 모르겠어. 다 똑같아 보여. 지금 공정채용 컨설팅도 하고 계신데 공정채용에 대해 구독자분들에게 알려주면 좋을 것 같아요. 공정채용이라는 게 왜 나왔냐부터 이해를 하면 좋을 것 같아. 2015년도에는 능력중심 채용이라고 해가지고 노스펙 채용하면서 공공기관들은 능력중심 채용, 그 다음에 일반 대기업들은 노스펙 채용 이렇게 하면서 한번 진행된 적이 있었단 말이야. 근데 그게 원어 자체가 NCS 기반 능력중심 채용. 그게 박근혜 정부 때 있었던 일이야. 그리고 2018년도 때부터 블라인드 채용으로 넘어가기 시작해. 그때 이제 문재인 정부 시작이었지. 능력중심 채용에서 블라인드 채용으로 넘어갈 때는 뭐냐면 이제 능력중심으로 채용을 해라라고 이야기를 했고 블라인드 채용에서는 권고했던 것들을 의무화 방식으로 진행됐어. 그러니까 용어는 바뀌었지만 NCS 기반 능력중심 채용이 블라인드 채용이라는 이름을 달면서 의무화가 됐다고 보면 되겠지. 약간 공정성이 조금 더 강화된 블라인드 채용이야. 그리고 나서 윤석열 정권 들어가지고 이제 공정채용이라는 이름이 바뀐 거지. 근데 그때 공정채용이라고 이름 바뀔 때 이슈가 있었는데 2011년도 때인가? 그때 이제 어떤 채용 사이트에서 한번 설문을 했었고 그 이후에 노동부 장관님 기업들 취준생들 모여가지고 이제 회의를 했는데 뭔 말이 나왔냐면 내가 떨어진 이유를 알아야 다음에 취업 준비할 때 도움이 되고 더 많은 노력을 할 수 있지 않냐라고 해가지고 채용 불합격 사유 통지법이라고 하면서 그런 걸 우리한테 좀 줘야 된다라고 이야기가 나온 거야.
그래야 공정하게 채용했는지도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거고, 내가 떨어진 이유도 납득을 할 수 있는 거고, 다시 지원하려고 할 때도 준비할 수 있는 거고, 이러면서 요즘 세대들이 자기가 떨어진 이유에 대해서 납득을 할 수 있는 걸 우리한테 주지 않으니까 답답하다 이거지. 그러니까 그 피드백을 듣고 싶은 거야. 그래서 공정채용법에는 이제 핵심적인 키워드가 3가지가 있어. 첫 번째는 투명이라는 부분이 있어. 뭐가 투명하면 좋겠냐? 채용에서. 투명이요? 투명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채용 절차, 과정, 무엇을 평가를 할 건지에 대한 기본적인 내용들이 투명하게 공개가 됐으면 좋겠다라는 뜻으로 진행이 되는 거야. 그래서 그 일반 기업들 보면 채용할 때 추후 협의 아니면은 합격자에 한해 개별 통보하면서 날짜가 정해져 있지는 않아. 근데 공공기관은 선호기업에 속해. 그래서 인원이 많으니까 이제 채용 절차, 일자, 시간, 어떤 전형으로 무엇을 평가받는지를 다 공개를 해. 그 공개한다라는 게 투명하다라고 하는 거야. 그게 투명하면 우리한테는 어떤 이점이 있냐면 내가 지금 대학교 3학년인데 4학년 졸업할 때쯤에 저거 평가하는 것들 다 준비해가지고 노력을 하면은 내년도에 이 채용이 있을 때 내가 조금 더 유리하지 않을까? 가 지금 정부의 목표였던 거지. 투명하게 절차 방법들을 다 공유를 하면 불필요한 스펙이 아니라 평가되는 대상 위주로만 준비를 하면 되는 거잖아. 그러면 우리 취준생이 덜 힘들 거라는 거지, 취지가. 그래서 투명이라는 게 하나 들어가는 거고, 또 하나의 두 번째 핵심 키워드는 능력이라는 거야. 예전에 2015년 능력 중심 채용 때 똑같이 흘러온 거야. 일하는 능력 이외의 것들은 보지 마라. 기존에 우리가 편견으로 보일 만한 나이, 성별, 학교 이런 것들을 이제 제외하자라는 거야. 그리고 마지막에 이제 공감이 하나 더 붙는데, 공감이라는 부분에서 그게 들어가. 만약 최종 면접에서의 불합격자가 떨어진 사유를 알려달라고 이야기할 경우 지체 없이 이를 통지해야 된다. 불합격 사유를 알려달라는 거지. 그런 측면에서 이제 공정채용이 투명한 채용, 능력 중심 채용, 공감하는 채용 해가지고 이 3가지 키워드를 가지고 넘어오게 되는 거지. 근데 일반 기업들도 이렇게 채용을 진행하면 좋을 것 같은데 일반 기업들은 왜 안 할까요? 핸들링이 가능하냐 안 가능하냐 그 차이인 것 같아. 이제 공정채용법이라는 것들은 정부에서 이제 드라이브를 거는 거고, 민간기업 같은 경우에는 채용절차법이라고 있어. 근데 채용절차법에서는 지금 우리가 이야기하는 블라인드 채용까지는 어느 정도 다 해소가 가능하긴 해. 근데 이제 공정채용법에서는 투명이라고 하는 부분들이 조금 어려운 부분이 있고, 그 다음에 공감에 대한 부분들이 어려운 부분이 있어. 공정채용법으로 넘어가면서 큰 차이점이 불합격 피드백에 대한 부분이라고 이야기했잖아. 일단은 정책을 만든 사람이 좋은 의도로 만든 것 같긴 한데 민간기업에서는 좀 쉽지 않을 수도 있겠다, 그런 생각이 들어. 왜냐면은 우리가 공정채용 같은 경우도 이제 중소기업 대상으로 공정채용 컨설팅을 하는 건데,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좀 어려운 부분이 좀 있어 보이더라고. 그래서 아직까지는 민간기업에서는 이 법을 적용하는 데는 한계가 있지 않을까? 들어보면 좋은 내용인데 왜 쉽지 않다는 거예요? 공공기관, 대기업들은 채용 담당자가 있어. 잘해. 근데 1000명 이하 정도 되는 그런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인사팀 내에 채용 파트라는 게 있으면 다행이지만 그게 없는 경우에는 이러한 정보들이 조금 부족한 게 있고, 첫 번째 문제가 되는 것들은 평가자에 대한 문제야. 불합격 피드백을 주려면 그 불합격 피드백에 대해서 지원자들한테 떨어진 이유를 공지를 했을 때 지원자가 납득이 가능해야 되는데, 그 납득이 가능할 정도로 평가를 잘 하려고 하면 평가자의 능력이 엄청 커져야 되거든. 근데 평가자가 실무자분들이잖아. 실무자는 자기 일에서의 전문가지 평가 전문가는 아니라고. 그러다 보면 이제 내가 불합격 피드백을 줬는데 그걸 가지고 역으로 따지고 들어오게 됐을 때 굉장히 피곤해질 수 있다라는 의견이 좀 많은 거야. 그래서 제대로 할 평가자가 생각보다 아직 많지 않다. 현실적인 좀 어려움이 있는 거고, 또 하나의 문제는 뭐냐면은 이게 기업에서는 자신들의 평가 기준이 외부에 공개되는 걸 별로 좋아하지는 않아. 공공기관 같은 경우에는 워낙 선호하는 기업이고 공정성을 담보로 하는 그런 기관이니까 공정채용이 좀 먹히는데, 민간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피드백을 잘 주면 잘 줄수록 자기들의 평가 기준이 공개된단 말이지. 그러니까 그걸 조금 우려하는 게 있는 것 같아. 그래서 그 피드백 주는 방법도 기본형이 있고 위로형이 있고 근데 분석형이 있는데, 기본형, 위로형 같은 경우에는 아쉽게도 떨어졌습니다, 이런 거야. 근데 분석형은 너의 이러한 역량이 어떤 부분에서는 몇 점을 받았고 이러한 역량은 이렇게 몇 점을 받았고 종합적으로 봤을 때 100점 만점 대비해서 뭐 80 몇 점인데 상위 손해에 의해서 몇 번째로 떨어지게 되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조금 더 보강한다고 한다면 다음 채용 때 도움이 돼. 이런 분석형 피드백이라는 건데 그 기준 자체가 다 공개가 돼버리는 거잖아. 그러니까 그게 좀 어렵다고. 그래서 현실적으로 잘 될지는 모르겠어. 근데 뭐 노력은 해봐야 되는 거니까.
근데 평가 영역이나 방법이 유출되는 게 뭐가 문제예요? 오히려 더 열심히 준비할 수 있는 조건 아닌가요? 나도 개인적으로는 평가 영역 방법들은 다 공개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주의긴 해. 그래야 불필요한 스펙들은 덜 쌓일 테니까. 근데 우리가 필요한 스펙들을 준비를 하더라도 만약에 준비를 하면 선호하는 기업에서 준비를 하지 비선호하는 기업에서 준비를 하겠냐? 결국에는 선호하는 기업에 대한 채용 경쟁률을 더 높이는 것밖에 안 된다. 어떠한 정책을 지금 우리나라에서 짠다고 하더라도 청년 취업 준비생들한테는 선호 기업에 대한 경쟁률을 올리는 방법밖에 안 된다. 난 그 생각이 들어. 왜냐면은 우리나라가 중소기업이 99%라고 했고 종사자 비율로 보면 거의 80% 가까이 되는 거고 그 1%의 대기업 그 계열에서 영업이익의 80%를 먹어버린단 말이지. 그러면은 그 1%가 영업이익의 80%를 먹는 게 아니라 1%가 영업이익의 한 40% 먹고 2% 3%짜리에 있는 그 정도 큰 규모의 기업들이 영업이익의 한 10% 먹고 하면서 피라미드 구조가 만들어져야 되는데 우리나라는 선호기업이냐 비선호기업이냐 이렇게만 구분돼 버리니까 암만 우리가 좋은 정책 만든다고 해도 먹히지가 않는다는 느낌인 거지. 공개 하나 안 하나 문제는 아닌 것 같아. 이 채용이 잘 되게끔 하려고 하면 우리나라에 있는 중견 기업들, 허리를 바치는 그런 기업들이 더 많아져야만 되는 거고 임금 격차가 많지 않아야지 가능한 거지. 그리고 공정채용 컨설팅을 하는데 한 기업당 비용을 평균적으로 한 700~800만 원 정도 이상 쓰는 것 같은데 내 생각에는 우리나라 인사 담당자 HR 쪽 자격증이 많이 없거든. 인사 담당자들을 대상으로 온라인 교육을 시키고 그 과제에 대해서 제출하게끔 한 다음에 점수를 매긴 다음에 그게 하나씩 통과가 되고 났을 때 자격증과 200만 원, 300만 원을 차라리 줘버리면 우리나라의 모든 인사팀에서는 이걸 준비를 하려고 노력을 할 테고 컨퍼런스, 공모전 같은 걸 통해 가지고 우리가 너희들한테 배운 걸 통해서 이렇게 적용을 했다 해갖고 상금을 주면 지금 진행하고 있는 컨설팅 비용보다 많이 아껴가지고 우리나라의 공정채용 문화를 더 빨리 확산시킬 수 있을 것 같아. 이건 뭐 내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네, 마지막으로 이 영상을 보고 계시는 분들께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까지. 오늘 같은 경우에는 공공기관 채용 뉴스로 볼 수 있겠죠. 공공기관 같은 경우에는 채용이 준비가 조금 가능한 부분이 있습니다. 우리 영상의 공공기관의 채용은 채용 공고에 모두 답이 있다라고 제가 한 부분이 있거든요. 투명한 채용이기 때문에 가능해. 우리가 채용 일정, 채용 절차, 채용 방법, 세부적인 평가 영역과 점수 매기는 방법들도 다 공개를 하기 때문에 만약에 우리 구독자분들 중에서 공공기관, 공공부문 이런 쪽에 입사 지원을 하려고 한다면 한 대학교 3학년 때부터 준비하면 좀 좋고 지금 졸업했다 하더라도 지금 준비하면 내년 상반기 채용, 하반기 채용도 가능하다. 그런 말씀 드리고 싶고요. 오늘 공공기관 뉴스였습니다. 다음에 또 좋은 주제로 만나요. 안녕.